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제천에 거주하는 김영자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연자분은 이제 70이 넘으셨다고 하는데요.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서 가장 깊은 감동을 준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였다고 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바람 끝은 아직 겨울의 매서움을 조금 남기고 있던 3월 말쯤이었지요. 저는 장을 보러 읍내로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한참 시골길을 걸어 내려오는데 길모퉁이 풀숲 쪽에서 무언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새가 내려앉은 건가 하고 지나치려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엔 눈에 띄게 여윈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갈색 털이었으나 온통 먼지와 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갈비뼈가 불쑥불쑥 드러날 만큼 앙상했습니다. 눈은 겁에 질린 듯 커다랗게 뜨여 있었고 사람을 보면 금방이라도 도망칠 듯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여기에 있지? 하는 생각과 함께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개를 키워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 시골 살던 시절에 집을 지키던 누렁이가 있긴 했지만 그건 가족들이 돌보던 개였지 제가 직접 키운 건 아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집안 형편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빠듯한데 아픈 듯한 저 강아지를 데려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싶었습니다. 강아지는 제 눈치를 살피듯 조금도 다가오지 않고 그저 웅크려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버려진 아이 같아 보였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키우다가 귀찮다고 혹은 감당하기 힘들다고 버린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요즘 시골에도 그런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도시에서 데려온 강아지 다 먹은 강아지가 크면 시골길에 내다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렸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된다. 집에 데려갔다간 남편도 자식들도 분명 반대할 거다. 괜히 책임만 떠안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제 안의 이성과 현실이 제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는 점점 더 작아지는 듯 보였고 그 눈빛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흙 묻은 털 사이로 마른 숨을 내쉬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두면 이 아이는 죽는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저도 모르게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강아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움직임에 강아지는 깜짝 놀라 바싹 뒤로 물러났습니다. 작은 몸을 최대한 웅크리며 이빨을 드러냈지만 그건 공격이라기보다 두려움의 표시였습니다. 마치 나 건드리지 마, 나는 힘이 없어라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몸을 최대한 낮추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 놀라지 마라. 내가 해치지 않아. 그러면서 장바구니 속에 있던 남은 빵 조각을 꺼내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처음엔 움직이지 않던 강아지가 몇 번이고 저를 흘끔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앞으로 다가와 빵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씹어 삼켰습니다. 그 모습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얼마나 굶었으면 저렇게 허겁지겁 먹을까. 빵을 다 먹은 강아지는 잠시 저를 올려다보더니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빵 한 조각을 내밀었고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와서 받아 먹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제 손끝이 그 앙상한 머리를 스치게 되었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 아이를 여기에 둘 수는 없다고. 장바구니를 한쪽에 두고 두 손으로 강아지를 조심스레 안아 올렸습니다. 놀란 강아지가 몸부림치며 낑낑거렸지만 곧 제 품에서 체념하듯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이 강아지와 함께라면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인연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강아지를 안고 들어서던 순간 저는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워낙 보수적인 사람이라 동물 키우는 걸 극도로 싫어했고 자식들도 다들 도시로 나가 살다 보니 시골집에 괜한 짐 늘린다며 부정적인 말을 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있던 남편이 제 품에 안긴 강아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그게 뭐야? 길에서 버려진 강아지 같아서 그냥 참아두고 올 수가 없었어. 아니,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개까지 키우겠다고? 병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그래.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제 품에 안긴 강아지는 작은 몸을 떨며 제 옷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당신 말 다 맞는 거 알지? 그런데 그냥 못 두겠더라고. 이 아이 두고 오면 오늘 밤은 분명 얼어 죽어. 차라리 우리 집 마당 한쪽에라도 묶어두자. 그게 뭐 그리 큰일이야. 남편은 한참을 못마땅하게 쳐다보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싸움은 일단 피했지만 그날 저녁밥은 한 숟가락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문제는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막내딸이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마당에서 강아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걔까지 키우면 엄마 힘들잖아. 왜 이런 걸 데려왔어? 얘가 힘들어 보여서 그냥 참아두고 올 수가 없더라. 엄마, 동정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돈도 들어가고 손도 많이 가. 병 걸리면 어쩔 거야. 엄마 건강도 안 좋은데. 딸의 말은 모두 현실이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아. 그런데 그냥 그 눈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 내가 감당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딸은 포기한 듯 고개를 저었지만 내심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생활은 원래도 빠듯했습니다. 남편의 연금과 제가 모아둔 약간의 노후 자금이 전부였으니까요. 거기에 강아지 사료며 예방접종 같은 것까지 챙기자니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남은 밥을 조금씩 나눠주며 버텼습니다. 된장국에 마른 밥, 고구마 껍질 같은 것들을 주었지요. 하지만 강아지가 기력이 조금씩 돌아오자 저는 결국 읍내에 나가 사료를 한 푸대 사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다시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도대체 이 형편에 무슨 사료야? 사람도 반찬 줄여 먹는데. 그래도 얘가 제대로 먹어야 살아. 아무거나 먹이면 탈날 수도 있잖아. 허참 당신은 참 고집도 세지. 남편은 투덜거렸지만 이상하게도 크게 더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아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강아지는 점점 힘을 되찾았습니다. 실은 사료도 잘 지어지 못했습니다. 저는 작은 입으로 물어봤습니다. 얘 이름 뭐라고 할까? 손주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얘 털이 누렇게 보여. 누리라고 해.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참 단순하면서도 예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아지는 누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뜻하는 말처럼 우리 집 작은 세상이 하나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생활고는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사료를 사는 날이면 제 반찬거리를 줄여야 했습니다. 시장에서 싼 채소를 조금 더 사고 고기는 아예 손에 잡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투덜거리며 불만을 늘어놓았. 이름을 네가 짜겠다는 생각에 따라다니는 걸 보며 차마 심하게 말은 못했습니다. 가끔은 마을 어르신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나이 들어 뭘 저런 걸 키우나. 괜히 고생만 늘지. 저 집 형편에 개 사료까지 산다던데 참 별일이야. 그럴 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리를 꼭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 아이는 이제 내 가족이야. 누리는 생각보다 빨리 집에 적응했습니다. 낮에는 마당을 지키듯 어슬렁거렸고 밤에는 제 방 앞에서 웅크리고 자곤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누리가 있는 쪽으로 자꾸 눈이 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문을 열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고 밥상에 앉으면 발치에 와서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쌍해서 데려온 존재였지만 어느새 제 마음속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리를 키운다는 건 분명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하루하루 힘이 났습니다. 적적하던 시골집이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누리를 바라보는 순간 제 삶에도 다시 작은 활력이 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누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결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누리를 처음 데려왔을 때는 솔직히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앙상한 갈비뼈와 힘없이 늘어진 꼬리 걸을 때마다 휘청거리던 모습은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였으니까요. 눈동자에는 늘 겁과 피곤이 가득했고 작은 기침 소리를 내며 몸을 웅크리는 걸 보면 마음이 아려왔습니다만 강아지 누리 처음 며칠은 사료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작은 입으로 두세 알 겨우 씹다 내려놓고 대신 물만 핥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쌀을 죽처럼 푹 끓여 먹이기도 했습니다. 조그마한 그릇에 죽을 담아 놓으면 처음엔 냄새만 맡다가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버티자 그제야 사료도 서서히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누리는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마치 버려졌던 기억이 악몽처럼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마다 낑낑거리며 몸을 뒤척였고 그럴 때면 저는 방문을 열고 나와 조용히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몸을 제 손에 기댄 채 조금씩 숨을 고르며 잠에 들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꼭 아기를 달래는 것 같아 제 마음도 서서히 누그러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누리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눈동자가 어느 순간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눈빛 속엔 나를 믿어도 되는 걸까? 하는 질문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하듯 늘 같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괜찮아, 누리야. 이제는 버려지지 않아. 내가 지켜줄게. 몸 상태도 서서히 나아졌습니다. 하루하루 기운을 차리더니 일주일이 지나자 꼬리를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아주 큰 감동이었습니다. 아, 이 아이가 살고 싶어 하는구나. 나를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김시댁 할머니가 괜한 짐을 떠안았네. 저 늙은 개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고생을 사서 하나.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집으로 돌아와 누리가 제 발치에 와서 몸을 비비면 그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이 아이는 내 곁에 있어야 한다. 누리는 점점 더 활발해졌습니다. 마당에 햇살이 쏟아지는 오후가 되면 기운차게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꼬리를 흔들며 제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밭일을 하러 나가면 한쪽 그늘에 얌전히 앉아 기다렸다가 제가 돌아오면 반갑다고 지저대곤 했습니다. 그 소리는 작고 여린 소리였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힘이 나는 응원처럼 들렸습니다. 가끔은 기침을 하며 쓰러질 듯 힘들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제 손을 핥으며 눈을 맞추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치 누리가 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버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도 차츰 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병 옮을까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누리와 함께 마당에서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누리의 짧은 짖음이 어우러진 풍경은 오랫동안 적막하던 집안을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장에 갔다가 늦게 돌아오는데 집 앞에서 낯선 남자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마당에 있던 누리가 날카롭게 짖으며 그 사람 앞을 막아섰습니다. 결국 남자는 당황한 듯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남편도 슬그머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걔가 집은 지키네. 그 말 한마디가 저는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누리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처음 데려왔을 때의 앙상한 모습은 사라지고 털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몸집도 습니다. 졌고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믿음과 애정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하루하루 지켜보며 이 작은 생명이 제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 집 형편이 나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살림은 빠듯했고 저와 남편의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전보다 힘이 났습니다. 새벽마다 누리에게 밥을 챙겨주고 함께 마당을 거닐며 바람을 쐬는 시간이 제 하루의 가장 큰 낙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돌볼 수 있구나. 내가 아직도 필요하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누리는 이부터 건강해졌습니다. 제게는 삶의 의지가 되었고 가족 모두에게는 웃음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픈 기억을 가진 아이가 이렇게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버려진 생명에게도 기적은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적이 결국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누리가 우리 집 마당을 누비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을 무렵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시골은 좁은 사회라 작은 소문도 금세 퍼져나가곤 하지요. 제가 버려진 강아지를 데려와 키운다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장에 나가면 어김없이 몇 마디씩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김씨 아주머니는 나이 들어서 뭘 저런 걸 키우나.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개 밥까지 챙긴다니 고생만 사서 하지. 처음에는 못 들은 척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반복될수록 마음 한쪽이 시리게 아팠습니다. 저도 형편이 빠듯한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을 어르신 중에는 더 노골적인 분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와 쓴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영자씨. 내가 괜히 하는 소리 아니야. 걔는 개지 사람처럼 보살핀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 나이 들어 힘도 없는데 괜히 집만 지는 거라니까. 저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 눈을 그냥 못 두겠더라고요. 버려진 게 얼마나 서럽겠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못마땅하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집에 돌아오면 누리가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맞아주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세상의 모든 비난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누리에게는 저뿐이었고 저 역시 누리에게는 유일한 보호자였으니까요. 남편 역시 처음에는 못마땅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마당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리가 슬그머니 다가가 그의 발 옆에 웅크리고 앉더니 가만히 발등을 하찼습니다. 남편은 놀란 듯 발을 빼더니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참 정을 안 해. 그 순간 저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엔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라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남편은 크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왜 오늘은 입맛이 없지? 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가족의 마음속에 누리는 자리를 차지해 갔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들은 처음엔 병 옮을까 무서워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당에서 공을 던지고 누리가 그 공을 물어오는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누리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는 장면은 제겐 참으로 행복한 풍경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총이 무슨 대수냐. 우리 집은 지금 이 아이 덕분에 웃음이 돌아왔는데.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마을 어귀 평상에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 이야기도 자주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참 별나다니까. 개를 자식처럼 키운다지 뭐야. 그러다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 데려가겠지. 돈만 축내고 말 거야. 저는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리가 보여주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제게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면 현관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고 제가 밭에 가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곁을 지키는 모습은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밭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고통스러워하며 주저앉았는데 누리가 곁에서 계속 낑낑거리며 제 손을 잡고 급기야 마을 쪽으로 달려가더니 큰 소리로 지저댔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옆집 아주머니가 달려와 저를 발견하고 집으로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아주머니는 제게 슬며시 말했습니다. 내가 괜히 뭐라 했네. 저게가 은인일세. 그 말은 제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더라도 결국 진심은 드러나기 마련이구나 싶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동네 사람들의 눈빛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쓸데없다던 말들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누리를 보면 이제는 제법 건강해졌네라며 놀라는 기색이 드러났습니다. 몇몇 어르신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영자 씨, 걔한테 뭘 먹였길래 저렇게 윤기가 도는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 먹는 밥 조금씩 나눠주고 사료도 챙겼어요. 무엇보다 그냥 마음을 줬지요. 그 대답을 하고 나니 제 가슴속에 묘한 울림이 생겼습니다. 사실 누리를 살린 건 특별한 약이나 좋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버리지 않고 함께 있어하며 저를 단단하고 따뜻하게 품어준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마을을 걸어가매고 우리 집 달려와 누리에게 손을 흔들고 어르신들도 오늘은 밥 잘 먹었나? 하고 슬쩍 묻곤 했습니다. 여전히 못마땅해 하는 시선도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처음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눈총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리와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그 아이에게서 더 깊은 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불쌍해서 데려온 강아지가 아니라 이제는 제 인생의 한 부분이자 가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매일 쌓여 따뜻하게 품어주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리는 사람들의 눈총을 이겨내고 우리 집안의 웃음을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이제는 누리가 없는 하루를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누리와 함께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언제나 따뜻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우리 집 형편은 늘 빠듯했고 살림살이는 하루하루 허덕이는 수준이었습니다. 연금이라 해봐야 그리 넉넉한 금액이 아니었고 자식들도 제 사정을 다 챙겨줄 여력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농사일에서 손을 뗀 지 오래였고 저 역시 허리가 약해져 일을 많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반찬거리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된장국에 풋고추 몇 개 찍어 먹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아지까지 데려다 키운다는 건 분명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누리가 사료를 먹기 시작했지만 그 사료 한 푸대를 사는 것도 제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아껴주면서 나머지는 늘 제가 먹던 밥과 반찬을 조금씩 나눠주곤 했습니다. 아침이면 밥을 푸다가 작은 그릇에 따로 담아 죽처럼 물에 말아주었습니다. 된장국이 있으면 국물에 밥을 조금 말아주기도 했지요. 고기 반찬이라도 있는 날이면 아주 조금 덜어내 누리 밥그릇에 넣어주었습니다. 저는 제 밥그릇에서 반찬이 줄어드는 걸 크게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리가 밥을 허겁지겁 먹고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보는 게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사람도 고기 한 점 먹기 힘든데 개까지 챙기면 되겠어?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야 좀 덜 먹으면 되지. 얘는 나 없으면 아무도 챙겨줄 사람이 없잖아.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제 고집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가끔은 시장에서 채소를 살 때 아주머니들이 묻곤 했습니다. 아주머니, 왜 이렇게 많이 사? 집에 식구도 얼마 없다면서. 저는 그럴 때면 대충 둘러댔습니다. 아, 그냥 좀 오래 먹으려고요. 사실은 누리줄목까지 계산하고 산 거였지요. 싱싱한 채소를 삶아 잘게 다져 밥에 섞어주면 누리가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포만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주들이 내려왔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따라 밥상을 차리다가 누리 밥그릇에 음식을 덜어주는 걸 보고는 놀란 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누리도 밥 먹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니까 같이 먹어야지. 그러자 아이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누리도 우리랑 똑같이 밥상에 앉아야겠다.
그 장난스러운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누리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히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은 지갑을 열어보니 남은 돈이 너무 적어 눈앞이 캄캄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잠시 내가 괜히 누리를 데려왔나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길게 머물지 못했습니다. 저를 올려다보며 눈을 반짝이는 누리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후회는 사라졌습니다. 특히 제가 허리가 아파 며칠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누리는 제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옆에 누워 제 손등에 얼굴을 얹고 제가 고통스러운 기색을 보이면 낑낑 소리를 내며 같이 아파하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그래, 내가 덜 먹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지 하는 마음이 다시 생겼습니다. 가끔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더 따갑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집은 밥도 못 먹고 사는데 걔한테까지 나눠준다네. 그런 수군거림이 들려올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누리와 나눈 작은 온기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누리를 키우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나눌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적을수록 나누는 마음이 더 절실해지는 법이었습니다. 겨울이 되어 눈이 쌓였을 때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장작을 아끼느라 방도 훈훈하지 못했고 먹을 것도 점점 줄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리의 밥그릇만큼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도 누리의 밥그릇에 따뜻한 죽을 담아내면서 제 마음까지 데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리가 그 죽을 먹고 제 무릎에 얼굴을 묻을 때면 세상 그 어떤 호화로운 식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잔소리를 멈췄습니다. 오히려 어느 날은 저 몰래 시장에서 작은 멸치 한 줌을 사와 얘 밥에 넣어주라 하고 내밀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도 이미 누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누리와 밥을 나누는 일은 제게 큰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것이었고 서로의 온기를 지켜주는 일이었습니다. 누리가 제 밥을 함께 나눠 먹는 동안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누리에게 밥을 내어주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사실은 제 자신을 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누리를 데려온 지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제 삶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실감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시골집은 늘 조용했고 남편과 단둘이 살면서도 때로는 공허한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가 제 곁에 자리 잡은 뒤로는 적막했던 집안의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함께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제 마음을 얼마나 든든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아침이면 제가 부엌에서 밥을 차리는 동안 누리는 마당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문틈으로 제 움직임이 보이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밥상을 차려 내놓으면 그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저를 지켜보다가 제가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드는 순간에야 누리도 밥그릇 앞에 앉아 얌전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함께 식사를 나누는 가족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은 제게 큰 위로였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면 누리는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빨래를 널러나가면 마당 끝까지 함께 가서 기다렸고 텃밭에 물을 주러 가면 옆에서 낑낑거리며 발을 맞추었습니다. 때로는 제 발 앞에 앉아 고개를 갸웃거리며 제가 하는 일을 지켜보는데 그 눈빛이 꼭 할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 잠시 쉬려고 의자에 앉으면 누리는 제 발밑에 와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발끝을 감싸올 때면 이상하게도 몸의 통증이 조금은 가시는 듯 했습니다. 남편이 농사일로 잠시 바깥에 나간 날이면 누리는 더더욱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며 마치 집안의 수호신처럼 행동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장독대 근처에서 일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된장을 꺼내려다 그만 발을 헛디뎌 몸이 휘청였는데 순간 누리가 제 옆에서 큰 소리로 짖으며 달려들었습니다. 놀라서 몸을 바짝 움츠린 덕분에 저는 다행히 크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짧은 순간이지만 저는 누리가 마치 위험을 알려준 것처럼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누리를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누리야. 내가 있어서 내가 안 다쳤네. 누리는 제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고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단순히 강아지가 아니라 정말 저를 지켜주는 존재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엔 집만 늘렸다고 수군거리던 이웃들도 제가 밭일을 하면 누리가 곁에서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참 의젓하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동네 아이들이 장난삼아 마당에 돌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 누리가 크게 짖으며 아이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아이들도 함부로 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네 누리 진짜 똑똑하다라며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누리는 점점 집안일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밭일을 지켜주고 빨래를 함께 말려주고 장터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반겨주는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누리의 존재가 커질수록 제 마음도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하지만 누리 덕분에 집안일이 힘겹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혼자였다면 고단함에 눈물이 날 법한 순간도 누리가 옆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제 고단한 삶을 함께 나눠주는 동료 같았습니다. 저녁에 누리와 마당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볼 때면 쓸쓸했던 제 노년이 이제는 더 이상 비어있지 않다는 사실에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리 없었으면 당신 혼자 외로워서 병이 났을지도 몰라.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 녀석이 나 지켜주는 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고 저는 그 순간 우리 부부 사이에 다시금 대화가 생겨났음을 느꼈습니다. 누리가 단지 저만 지켜준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마음까지 조금씩 이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누리는 단순히 집안에 있는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서 집안일을 돕는 듯 행동하며 작은 몸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도 누리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누리는 점점 제 삶의 중심이 되었고 집안일의 일부처럼 늘 제 곁을 지켜주는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누리를 데려온 지 시간이 꽤 흘렀을 무렵 막내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제게 또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많았습니다. 갓난아기와 강아지가 함께 있어도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요. 딸 역시 처음에는 누리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엄마, 아기 있는데 걔가 같이 있으면 위험하지 않아? 털도 날리고 혹시 병이라도 옮으면 어쩌려고. 그 말에 저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누리와 함께한 시간이 이미 깊었기에 쉽게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누리는 아기 해치지 않아. 내가 항상 지켜볼 테니 괜찮을 거야. 딸은 못마땅해 하면서도 결국 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집에 오던 날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누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리는 갓난아기를 보자마자 한참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다가가려다가도 제 눈치를 보고는 발치에 얌전히 앉았습니다. 마치 아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본능적으로 아는 듯 했습니다. 며칠 동안 지켜본 결과 누리는 손주 주변에서는 유난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기가 울면 마치 달래주듯 옆에서 낑낑거리며 곁을 지켰고 밤중에 낯선 발소리라도 들리면 문 앞에 서서 저와 아기를 동시에 살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든든한 또 하나의 보호자가 생겼구나. 손주가 조금씩 자라 기어다니기 시작했을 때 누리의 역할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아이가 방 안에서 기어나와 마당으로 나가려 하면 누리는 먼저 앞장서더니 마치 길잡이처럼 아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이가 손을 뻗어 누리의 귀를 잡아당겨도 누리는 짖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얌전히 앉아 아이가 장난을 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때로는 그 작은 손길이 아픈지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끝내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딸도 놀란 듯 말했습니다. 엄마, 누리가 진짜 아기를 지켜주네.
그냥 개가 아니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했니? 이 아이는 가족이야. 우리 손주 지켜줄 거야. 손주가 걸음을 떼던 날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비틀거리며 첫 발을 내딛자 누리는 바로 옆에서 천천히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려 하면 몸으로 받쳐주듯 가까이 붙어 있었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달래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진 게 바로 이 아이구나. 시골집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손주와 누리 덕분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마당에서 공을 굴리면 누리는 그 공을 물어와 아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둘은 금세 친구처럼 어울려 놀았습니다. 손주는 누리야 하고 부르며 해맑게 웃었고 누리는 온몸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르신이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보고는 말했습니다. 허허, 참 신기하네. 저 개가 저렇게 얌전하게 아기를 보살피네. 그 말은 곧 소문이 되어 퍼졌습니다. 처음엔 집만 된다고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젠 누리 참 대단하다라며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밤이 되면 누리는 더욱 든든한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아기가 밤중에 울음을 터뜨리면 누리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방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저를 깨우거나 아기의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누리 덕분에 아기의 울음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누리에게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고맙다, 누리야.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몰랐을 거야. 시간이 흘러 손주가 어린이집에 다닐 나이가 되었을 때 아이는 이미 누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는 가방을 메고 나가기 전 꼭 누리를 안아주었고 누리는 그 작은 몸을 품어주듯 가만히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가 울며 집으로 돌아올 때면 누리는 가장 먼저 달려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울음은 금세 웃음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누리는 그저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손주에게는 든든한 친구이자 보호자였고 저희 가족 모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울타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누리를 처음 데려올 때는 그저 불쌍해서 데려왔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누리가 우리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손주가 자라나는 동안 누리는 언제나 한결같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같이 감사했습니다. 버려진 생명을 품었을 뿐인데 결국 그 아이가 우리 가족 모두를 품어주는구나. 세월이 흘러 손주는 무럭무럭 자라고 누리는 여전히 집안의 한가운데서 웃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언제나 계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라면 어디나 그렇듯 우리 집에도 크고 작은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깊어지던 시기에 저는 누리 덕분에 겨우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막내딸이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비 문제로 남편과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번 돈만으로는 빠듯하다 보니 저희 집에 내려와 살며 살림을 합쳤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면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에서 막내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쌀값도 오르고 전기도 비싸서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도와주실 수 없어요? 그 말에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넉넉하지 않아.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는데 더 보태라는 건 무리다. 딸은 울먹이며 그러면 어떻게 버티라고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순간 밥상 위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사소한 말도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였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마저도 때론 집안을 더 무겁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중재하려 했지만 제 말은 양쪽 모두에게 제대로 닿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 알지. 그래도 아버지 사정도 이해해야지. 라고 하면 딸은 눈물을 글썽였고 당신은 왜 늘 내 편 안 드냐라고 하면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누리 곁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이 숨막히게 조용해질 때 저는 마당에 앉아 누리를 불렀습니다. 누리는 제 곁에 와서 얌전히 앉았고 저는 그 작은 등을 쓰다듬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누리는 제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누리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다 흩어지는 걸까? 말을 하다 보면 눈물이 차올랐지만 누리는 그저 제 무릎에 턱을 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온기가 제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습니다. 딸은 도시로 다시 나가고 싶어 했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갈등은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손주까지 떠안으라는 거냐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말이 다 옳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어느 쪽에도 완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곁에 남아준 건 누리였습니다. 새벽녘 잠 못 이루고 마당에 나와 앉아 있으면 누리는 제 곁에 와서 꼬리를 감고 웅크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워도 제 발목에 따뜻한 체온을 전해주었고 눈빛으로 괜찮다는 말을 건네는 듯 했습니다. 그 단순한 존재감 하나가 제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더 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딸과 남편이 크게 언성을 높이며 싸우던 순간 손주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누리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이 곁으로 달려가서 바짝 붙더니 낑낑거리며 아이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울음은 조금씩 잦아들었고 딸도 남편도 말문이 막힌 듯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못하는 걸 이 아이가 대신 해주는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누리 덕분에 폭발 직전의 순간들이 여러 번 누그러졌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누리야 하고 부를 때 싸우던 목소리는 차츰 잦아들었고 밥상머리의 냉랭한 기운도 잠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의 진짜 기둥은 어쩌면 누리일지도 몰라. 나이 들며 체력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누리와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제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갈등 속에서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누리의 존재가 제 마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속마음을 저는 누리에게 말하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갈등이 있는 집이라도 지켜주는 존재 하나가 있다면 버틸 수 있다는 걸. 우리 가족에게 누리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서운함으로 흩어지려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위로였던 겁니다. 누리는 평소에도 집을 잘 지키는 강아지였지만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건 바로 그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집은 정말 큰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누리가 없었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이었지요. 그날은 한여름이었습니다. 농사일로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 공기가 무척 무거웠습니다. 산바람이 불어와도 눅눅한 열기가 가시지 않아 남편과 저는 뒤척이며 잠을 설쳤습니다. 손주는 방 한쪽에서 땀을 흘리며 자고 있었고 누리는 현관 앞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저는 갑작스러운 누리의 짖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며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한 거칠고 긴박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불을 켜고 마당으로 나가보니 마루 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엌 쪽 장독대 옆에 쌓아둔 마른 장작더미에서 불길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불씨가 어디서 옮겨 붙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순식간에 집 전체로 번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외쳤습니다. 불이야. 여보, 어서 일어나. 남편과 딸이 허겁지겁 뛰어나왔고 우리는 우물에서 물을 퍼다 부으며 불길을 막아냈습니다. 누리는 계속 짖으며 우리를 불길 쪽으로 이끌었고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발치해서 어슬렁거리는 불씨까지 막아섰습니다. 다행히 불은 큰 피해 없이 금세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아찔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며칠 뒤 동네 어르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야, 누리 아니었으면 집 통째로 타버릴 뻔했구먼. 그 말을 들으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너무 피곤해 깊이 잠들어 있었고 만약 누리가 짖어 깨우지 않았다면 화재를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누리를 끌어안고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우리 살렸다, 누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엔 무뚝뚝하게 걔는 그냥 짖는 거지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누리에게 밥을 챙겨주고 쓰다듬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 누리가 보통 개가 아니야. 불이 난 걸 제일 먼저 알려줬거든. 사실 불길 사건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또 한 번은 절도범이 우리 집을 노린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새벽에 밭으로 나간 사이 저는 방 안에서 손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리가 마당에서 요란하게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평소처럼 지나가는 고양이나 닭을 보고 짖는 줄 알았는데 짖음의 강도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긴박한 짖음에 저는 서둘러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낯선 사내가 우리 집 창고 쪽에서 허둥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불을 켜는 순간 놀라 도망쳤지만 누리가 끝까지 따라붙으며 큰 소리로 짖어댔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곧장 이웃의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다행히 도둑은 아무것도 훔치지 못한 채 달아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동네 사람들조차 누리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저 개가 보통 개가 아니네. 집안 지킴이구먼. 괜히 김씨 할머니가 정을 주는 게 아니었어. 한때는 집만 된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까지 이제는 누리의 충직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이 아직도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불길 앞에서, 도둑 앞에서 누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내가 누리를 구한 게 아니라 누리가 우리를 구하고 있구나. 그날 이후 저는 누리를 단순히 강아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겐 집안의 또 다른 가장이자 보이지 않는 울타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누리에게 밥을 나누어 주고 온기를 주었다면 누리는 목숨으로 우리 집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누리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우리 집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마다 다짐했습니다. 누리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듯 나도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누리와 함께한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앙상한 몸으로 제 품에 안겨있던 작은 생명이 어느새 집안을 지키고 손주의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가듯 누리의 몸에도 차츰 나이가 드는 기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마당을 쏜살같이 뛰어다니던 누리가 점점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꼬리를 흔드는 속도도 한결 느릿해졌고 잠자는 시간이 부쩍 길어졌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관절이 뻣뻣한 듯 움직일 때마다 몸을 살짝 비틀며 일어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누리야, 이제 나랑 똑같이 늙어가는 거구나. 눈에 띄게 변한 건 눈빛이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지만 젊었을 때의 반짝임보다는 잔잔한 고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끔 멍하니 멀리 바라보는 듯한 눈동자를 보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마치 세상과 조금씩 거리를 두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밥도 예전처럼 허겁지겁 먹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씹듯 먹다가 남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사료를 부드럽게 불려주거나 죽처럼 끓여주며 더 먹기 좋게 챙겼습니다. 반찬에 있던 고기를 잘게 찢어 넣으면 그제야 조금은 입맛을 돋우는 듯 먹어주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한 숟가락 더 먹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늘 안도와 서글픔이 교차했습니다. 누리의 걸음걸이도 점점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손주가 뛰면 따라가며 장난을 치곤 했는데 이제는 그저 멀리서 지켜만 보았습니다. 아이가 공을 던져도 달려가지 못하고 대신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며 웃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손주는 그런 누리를 보며 누리야, 왜 안 와? 하고 부르곤 했지만 곧 이해한 듯 누리 옆에 와서 같이 앉아 놀았습니다. 아이는 자라나고 누리는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두 모습을 동시에 보는 제 마음은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으로 물들었습니다. 한여름에도 누리는 예전만큼 잘 짖지 않았습니다. 집을 지키던 든든한 목소리가 줄어든 대신 마당 한쪽 그늘에 누워 잠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누리가 짖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집안이 든든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고요 속에서 언젠가 다가올 이별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걸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누리가 제 옆에 와서 머리를 제 무릎 위에 얹곤 했습니다. 그 무게가 예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살이 붙어서가 아니라 저와 함께한 세월이 고스란히 그 머리 무게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마다 눈을 감고 누리의 따뜻한 체온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이 시간이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마음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그런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누리가 밥을 거의 먹지 않고 누워있는 걸 보더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젠 얘도 많이 늙었구먼. 그래도 오래 버텨줬지. 우리한테 참 큰 복덩어리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평생 무뚝뚝했던 남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건 누리가 우리 삶에 얼마나 깊게 들어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을 감사했습니다. 누리가 아직 제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예전처럼 뛰지는 못해도 꼬리를 세차게 흔들지 못해도 그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제 하루는 든든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누리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누리는 힘겹게 눈을 뜨고 꼬리를 살짝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 작은 반응이 제겐 세상의 모든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늙어갔습니다. 저는 제 주름진 손으로 누리의 하얗게 센 털을 쓰다듬으며 우리 둘의 세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언젠가 헤어질 날이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곁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세월은 참 무심하게도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누리는 제 곁에서 1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했지요. 나와 같은 속도로 늙어간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누리의 노쇠는 제 늙음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마당을 돌아다니며 제가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오던 누리가 이제는 방 앞에만 앉아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문을 열고 밭에 나가려 하면 예전 같으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을 텐데 이젠 문턱조차 힘겹게 넘는 모습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느려졌고 가끔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몇 걸음 걷다가 다시 주저앉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다리를 만져보았습니다. 뼈마디가 툭 튀어나와 있었고 살은 빠질 대로 빠져 앙상했습니다. 누리는 제 손길에 가만히 눈을 감더니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듯 제 손등을 하찼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눈물이 차올라 저는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밥 먹는 것도 점점 줄었습니다. 사료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고 부드럽게 끓여준 죽도 겨우 몇 숟가락만 넘겼습니다. 제가 억지로 숟가락을 입에 대주면 한두 번은 받아 먹었지만 곧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예전처럼 꼬리를 흔들며 맛있게 먹는 모습이 사라지자 제 밥상도 점점 썰렁해져 갔습니다. 남편도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젠 병원에 데려가야 하지 않겠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누리를 병원에 데려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나쁜 소식을 듣게 될까봐 마음 한쪽에서 망설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늦추다가는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읍내에 있는 동물병원에 누리를 데려갔던 날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차에 태우자 누리는 낯설고 불안한 듯 떨었지만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끝까지 얌전히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하얀 가운을 입은 수의사가 꼼꼼히 진찰했습니다. 다리 관절이 많이 약해졌고 심장에도 노쇠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령견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영양제와 주사로 조금 더 버텨주는 것뿐이에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데려오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누리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러 데려가야 했고 약도 챙겨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누리는 늘 지쳐 보였지만 제 눈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곤 했습니다. 마치 아직 괜찮아, 아직은 버틸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때마다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치료라기보다는 그저 조금 더 시간을 벌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약을 먹일 때마다 누리가 고개를 살짝 돌리며 약을 거부할 때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약을 삼키고 제 무릎에 기대어 잠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자. 끝까지 지켜주자. 손주도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누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리도 이제 나이 들어서 그래. 우리처럼 늙는 거야. 아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보고 저는 더 애써 웃으며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게 했습니다. 누리는 힘겹게 꼬리를 흔들며 아이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누리는 점점 걷기 힘들어지고 병원 신세를 지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누리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방 앞에 누워 있다가도 제가 움직이면 힘겹게 고개를 들어 따라왔고 심지어 병원에 가서도 제 품에 얼굴을 묻으며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리에게 병원은 두려움이었지만 제 품만은 여전히 안식처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 하나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리가 걷지 못해도 병원에 다녀와 지쳐 누워 있어도 저는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제 곁에 있으니까요. 하루하루가 소중했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누리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누리의 노쇠를 받아들이며 점점 더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단 한순간도 이 아이가 외롭지 않게 하리라고. 누리가 병원에 다니기 시작한 뒤 우리 가족은 매일같이 작은 변화를 눈치채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소하게 넘어갔을 모습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누리의 노쇠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을 차리고 나니 누리가 제 발치로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꼬리를 흔들며 한참을 기다리다가 제가 밥을 덜어주면 허겁지겁 먹었을 텐데 그날은 그저 밥그릇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주자 겨우 한두 입 넘기곤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주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누리 밥맛 없어?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이 메어 나오는 소리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응, 누리도 우리처럼 늙으니까 입맛이 없는 거야. 걷는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마당을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를 절뚝거리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전에는 아이가 뛰어가면 비틀비틀이라도 따라가던 누리가 이제는 멀리서 바라보며 꼬리만 살랑살랑 흔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손주는 누리에게 공을 던졌다가 누리가 움직이지 않자 공을 주워와 누리 앞에 내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누리야. 이제 안 뛰어도 돼. 그 말에 제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린 손주마저도 누리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도 어느새 말수가 줄었습니다. 예전엔 누리가 짖지 않으면 왜 오늘은 조용하냐고 농담도 던지곤 했는데 이제는 그저 누리를 가만히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불 꺼진 마루에 혼자 앉아 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 누리가 힘겹게 누워 있었는데 남편은 그 작은 몸을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생이 많다, 누리야. 우리 집 지키느라 참 고생했지. 평생 무뚝뚝했던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을 삼켰습니다. 딸도 자주 전화를 걸어와 걱정했습니다. 엄마, 누리 상태 많이 안 좋아졌지? 아이도 이제 다 알아채더라고. 엄마 힘들 텐데 괜찮아?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딸이 금세 눈치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저는 늘 누리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리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손을 꼭 잡듯 발을 감싸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곁에 있어주렴. 그렇게 매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가족 모두가 누리의 변화를 실감한 건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던 날 방 안은 훈훈했지만 누리는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손주가 놀라 울음을 터뜨리자 누리는 힘겹게 눈을 뜨더니 억지로 고개를 들어 아이 쪽을 바라봤습니다. 꼬리를 흔들 힘조차 없었지만 그 시선 하나로 아이는 금세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딸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누리가 정말 많이 늙었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리의 거친 숨결 하나하나가 마치 제 심장 위를 누르는 듯 아팠습니다. 그 후로 가족 모두가 더 자주 누리 곁에 모였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밥을 먹기 전 누리에게 먼저 다가가 쓰다듬었고 손주는 잠들기 전 꼭 누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 역시 집안일을 하다가도 틈틈이 누리를 살폈습니다. 가족 모두가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누리와 함께할 시간이 예전만큼 길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누리가 여전히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으니까요. 비록 걸음은 느려지고 밥은 덜 먹지만 우리와 눈을 마주치고 꼬리를 흔드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이어주었습니다. 누리의 노쇠는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을 다시 단단히 묶어주는 끈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누리의 늙음을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웃음 뒤에 슬픔이 어른거렸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누리 덕분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한때 갓난아기라 울음소리에 집안을 떠들썩하게 만들던 손주는 어느새 훌쩍 자라 초등학생이 되었고 말을 곧잘 하며 저를 도와 집안일을 거드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만큼 누리는 점점 더 늙어갔습니다. 그 두 세월이 교차하는 풍경을 바라볼 때마다 제 가슴은 벅차기도 하고 동시에 아리기도 했습니다. 누리가 예전처럼 씩씩하게 뛰지 못하고 밥도 많이 남기는 날이 늘어나자 손주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누리가 많이 힘들어 보여. 이제 제가 챙겨줄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손주가 이제는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날 이후 손주는 누리의 작은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누리를 찾아와 머리를 쓰다듬었고 물그릇이 비어 있으면 직접 수도가에서 물을 길어다 채워주었습니다. 밥그릇 앞에 앉아 한 숟가락씩 사료를 불려주며 누리야, 천천히 먹어 하고 말하는 모습은 마치 아이가 아닌 또 다른 어른 같았습니다. 특히 겨울철이 되면 손주는 담요를 챙겨와 누리의 몸에 덮어주곤 했습니다. 할머니, 누리 추우면 안 되잖아요. 이거 덮어줘야 돼요. 그 모습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가슴 한쪽은 따뜻한 울음으로 젖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배운 가장 큰 마음이 바로 돌봄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어느 날은 제가 허리가 아파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을 때 손주가 스스로 나섰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누리 늙음을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더욱 써요. 처음엔 약을 거부하는 누리 때문에 애를 먹었지만 손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 달래며 손바닥에 약을 올려 사료와 함께 내밀자 누리가 마침내 받아먹었습니다. 그 순간 손주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성공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아이가 단순히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성숙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주와 누리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당 한쪽 그늘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거나 조그만 공을 굴리며 놀기도 했습니다. 물론 누리가 예전처럼 공을 물어오지는 못했지만 손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을 직접 주워와 누리 앞에 놓으며 괜찮아,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아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월은 분명 누리를 약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손주의 마음을 더 넓고 따뜻하게 키워주었습니다. 누리는 몸은 늙었지만 여전히 손주에게는 가장 소중한 친구였던 것입니다. 남편도 손주의 그런 모습을 보고 흐뭇해했습니다. 애가 어른보다 낫구먼. 누리 챙기는 걸 보니 기특해 죽겠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는 단순히 강아지를 돌보는 게 아니라 누리가 가족이라는 걸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손주는 누리의 노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누리가 걸음을 잘 못해 쓰러지듯 앉으면 손주는 다급히 달려와 등을 받쳐주었고 숨소리가 거칠어질 때는 조용히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라고 속삭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누리 덕분에 손주는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누리의 늙음을 실감했지만 손주의 존재 덕분에 그 시간은 조금은 따뜻했습니다. 누리를 돌보며 웃는 손주의 얼굴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 모습은 누리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힘겹게 눈을 뜨는 순간에도 손주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드는 누리의 모습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주고받는 사랑의 언어 같았습니다. 그렇게 손주는 성장했고 누리는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존재가 함께 있는 그 풍경은 오히려 더 아름다웠습니다. 어린아이는 늙은 강아지에게서 책임을 배우고 늙은 강아지는 어린아이의 돌봄 속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누리는 여전히 우리 가족을 키우고 있었고 그 사랑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리와 함께한 시간이 어느새 10년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지나갔고 누리는 점점 더 눈에 띄게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겨울, 우리는 모두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겨울이 누리와 함께하는 마지막 겨울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눈이 내리던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 마당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고 바람은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누리는 예전 같으면 눈 위에서 장난을 치며 발자국을 남겼을 텐데 이제는 문턱조차 잘 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담요를 덮어주고 방 안에 작은 자리를 따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손주는 누리 옆에서 자기 인형을 가져다 놓고 말했습니다. 누리야, 이거랑 같이 자. 따뜻할 거야. 누리는 힘겹게 눈을 들어 아이를 바라보더니 꼭 마당에 들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더욱 누리 곁에 있으려 했습니다. 저녁이면 남편도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지 않고 누리 옆에 조용히 앉아 등을 쓰다듬곤 했습니다. 딸도 주말마다 내려와 약을 챙겨주고 손주는 매일같이 누리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옛날에 누리도 들어봐.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누리는 마치 안도한 듯 눈을 감곤 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돌려도 방이 쉽게 따뜻해지지 않아 고개를 푹 숙여 장독대에는 얼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그 어느 차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누리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밥상머리에서도 대화는 자연스레 누리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잘 먹었어? 약은 잘 삼켰대? 밤새 안 힘들었지? 마치 누리의 안부가 우리 가족의 가장 큰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바람이 거세게 불어 창문이 덜컹거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혹시 추울까 싶어 담요를 하나 더 덮어주러 누리 곁에 갔습니다. 그런데 누리는 힘겹게 눈을 뜨더니 제 손등을 핥았습니다. 그 작은 혀끝의 감촉이 따뜻하면서도 애틋했습니다. 저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고맙다, 누리야. 우리랑 이렇게 오래 있어줘서. 그 말에 누리는 마치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다시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지막 겨울을 보내는 동안 우리 가족은 누리와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새겼습니다. 눈이 오면 아이와 함께 창밖으로 내다보며 누리도 저 눈 밟고 싶지? 하고 말을 걸었고 따뜻한 국을 끓이면 작은 그릇에 덜어내어 누리 곁에 놓았습니다. 누리가 조금이라도 먹으면 모두가 기뻐했고 먹지 못하면 함께 안타까워했습니다. 설날 무렵 온 가족이 모였을 때도 가장 먼저 한 일은 누리 곁에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와서도 얘가 그 누리구나 하며 쓰다듬었고 아이들은 차례 음식을 조금씩 덜어 누리 앞에 놓았습니다. 누리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모두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가족 모두는 느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우리 집을 얼마나 단단히 묶어주었는지를. 그 겨울 내내 우리는 누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멀리 나가지 않았습니다. 굳이 큰일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서 숨소리를 확인하고 체온을 느끼고 눈빛을 나누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시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선물이었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기억될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이 누리와 함께하는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걸. 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를 더 슬프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우리는 더 가까워졌고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겨울, 우리는 하나같이 누리 곁에 있었고 그 온기 덕분에 집안은 추운 날씨와는 달리 늘 따뜻했습니다. 마지막 겨울이 깊어지면서 누리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전에는 밥을 조금씩이라도 먹어주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힘겨워했습니다. 사료는 손도 대지 않았고 죽처럼 끓여준 밥도 두세 숟가락 겨우 삼키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작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 누리 앞에 놓았습니다. 따뜻하게 데운 죽, 고기를 잘게 찢어 섞은 밥, 심지어는 제가 먹던 반찬까지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누리는 한두 번 입을 대다가 금세 힘겹게 고개를 떨구곤 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꼬리를 흔들며 허겁지겁 먹던 누리였는데 이제는 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누리야, 조금만 더 먹자. 그래야 힘내지. 제가 아무리 달래도 누리는 그저 제 눈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빛 속의 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가 흐릿하고 멍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초점이 잘 맞지 않는 듯 멀리 허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눈을 마주할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손주도 변화를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할머니, 누리 눈이 예전 같지 않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그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간신히 삼켜야 했습니다. 아이가 눈치를 채지 않길 바랐지만 어린 마음에도 이미 모든 걸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누리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누리야. 내가 옆에 있어. 그 한마디에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어린 위로가 너무나 애틋하게 다가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편도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누리가 밥을 먹지 못하는 날이 이어지자 그는 부엌에서 남은 국을 작은 그릇에 담아왔습니다. 조심스레 숟가락으로 떠서 누리 입가에 대며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좀 먹어라. 그래야 오래 버티지. 그러나 누리는 냄새만 맡고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누리의 눈빛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름을 부르면 반짝이며 고개를 들었지만 이제는 제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도 늦어졌습니다. 가끔은 눈동자가 허공을 맴도는 듯했고 마치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나야, 누리야. 내 옆에 있는 건 언제나 나야. 그제야 누리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제 손등을 하차주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저는 다시 살아나는 듯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밤이 되면 누리는 자주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누리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듯 발을 감싸쥐고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누리야. 괜찮아. 내가 얼마나 잘해왔는지 알아. 우리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말을 하다 보면 눈물이 흘러내려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누리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는 작은 모습, 흐려져가는 눈빛 하나하나가 우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더욱 누리 곁에 가까이 다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는 매일 책을 읽어주며 옆을 지켰고 남편은 말을 아끼며 그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하루의 대부분을 누리와 함께하며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누리는 점점 밥도 못 먹고 눈빛마저 흐려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흐려지는 눈 속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따뜻함이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빛 하나가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고 우리는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함께하려 했습니다.
누리가 점점 밥을 먹지 못하고 눈빛마저 흐려지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오래 버티기 힘들다는 걸요. 하지만 막상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눈빛 속엔 같은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해 초봄, 아직 아침 공기가 매섭게 차가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녘에 누리의 거친 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쥐어짜듯 힘겹게 내뱉는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불이 나게 이불을 걷어내고 누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누리야, 괜찮아? 제 목소리에 누리는 겨우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전과 달리 흐릿했고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꼬리를 흔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누리의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 체온이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디선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눈치를 채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누리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기만 했던 남편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참 잘 버텼다, 이만하면 됐다, 누리야.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에서 깬 손주가 방으로 들어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누리 죽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이는 울면서도 누리의 작은 발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누리야, 나 옆에 있어. 무서워하지 마. 그날 하루 종일 우리는 누리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지 고민도 했지만 수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치료라기보다는 곁에 있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누리가 낯선 병원 침대 위가 아니라 익숙한 집, 가족의 품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길 바랐습니다. 누리는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은 가빠졌고 가끔은 헛기침 같은 소리를 내며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젓가락 끝에 물을 묻혀 입술을 적셔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랑 함께 있자. 그러나 누리는 끝내 음식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 손길을 느끼며 눈을 깜빡이는 것만으로 대답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누리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제 괜찮다는 듯한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임종의 기운이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다는 것을.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다, 누리야. 너 없었으면 우리 집은 어쩔 뻔했겠냐. 손주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가지 마, 누리야. 나랑 좀 더 놀아줘. 저는 그 모든 목소리를 다 담아 누리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이야.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정적 속에서도 우리는 모두 누리의 숨결 하나하나에 귀 기울였습니다. 숨이 점점 더 얕아지고 긴 간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누리의 몸을 꼭 끌어안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도록. 그렇게 임종의 기운은 점점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동시에 이상한 평온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누리가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곁에 있었고 우리 역시 끝까지 누리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하나가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임종의 기운이 짙게 들이운 그날 밤 우리는 모두 누리 곁에 모여 있었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저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누리의 숨결은 점점 더 얕아지고 간격도 길어졌습니다. 저는 누리의 작은 몸을 품에 안고 손끝으로 따뜻함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듯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던 누리가 갑자기 몸을 움찔하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려진 눈동자가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힘이 다 빠져 있었지만 어딘가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누리야, 나야. 괜찮아. 제가 그렇게 속삭이자 누리는 온 힘을 짜내는 듯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지난 세월의 모든 순간을 떠올리며 마지막으로 제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누리는 힘겹게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못하던 몸에서 나온 그 작은 흔들림은 기적 같았습니다. 저는 울음이 터져나와 누리의 얼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알아, 누리야. 내 마음 다 알아. 남편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거 봐라, 마지막까지 주인 보내. 손주는 울먹이며 누리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리야, 나 잊지 마.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 누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제 손등을 아주 약하게 핥았습니다. 혀끝에 힘마저 빠져 있었지만 그 행동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제 안심한다. 그 모든 말을 대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서도 속삭였습니다. 그래, 잘했어. 내가 우리 집 지켜줬잖아. 이제 편히 쉬어도 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누리는 마지막 힘으로 몸을 조금 일으키려 했습니다. 당연히 오래 버틸 수는 없었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누리는 여전히 주인인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 속에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누리의 마음을. 남편과 딸, 손주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알았습니다. 누리가 지금 마지막 힘을 짜내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그 눈빛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곧 누리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분명히 저는 그 눈을 통해 누리의 마음을 전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함께하면서 한 번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감사와 사랑이 마지막 힘으로 담겨 제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저는 흐느끼며 누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누리야. 너 덕분에 내가 버틸 수 있었어. 마지막까지 내 눈을 봐줘서 고마워. 그날 밤 누리는 마지막 힘으로 주인을 바라보며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비록 작고 힘없는 움직임이었지만 그 속에는 무수한 세월의 사랑과 충직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누리가 마지막 힘을 내어 제 눈을 바라보던 그날 밤, 방 안은 숨소리조차 삼가야 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누리 곁에 앉아 있었고 우리는 하나같이 누리의 거친 호흡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숨소리 간격이 점점 길어질수록 우리 가슴은 더 세차게 뛰었습니다.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므로 몸을 조금 그때였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못하던 누리가 갑자기 힘겹게 몸을 뒤척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얼른 다가갔습니다. 누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치 마지막 의지를 짜내듯 자리에서 상체를 조금 일으켰습니다. 평생을 지켜주던 강아지가 남긴 마지막 몸짓, 그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누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눈빛은 많이 흐려져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얼굴을 감싸 쥐었지만 누리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 그 말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누리는 몸을 제 쪽으로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힘이 없어 쓰러질 듯 했지만 제 무릎 위에 턱을 얹으려는 듯 한 번 더 애써 움직였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내밀어 그 얼굴을 받쳤습니다. 누리의 턱이 제 손바닥에 닿았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곁에 있겠다는 의지, 그것이 손끝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내가 끝까지 지켜주듯 나도 끝까지 옆에 있을게. 저는 흐느끼며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놀라운 건 그 와중에도 누리가 가족들을 모두 한 번씩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남편 쪽으로 눈을 돌려 잠시 머물렀고 아이가 잡고 있던 발끝으로 아주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딸에게도 마지막으로 시선을 건네더니 다시 제 눈을 깊게 마주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마치 너희 모두를 기억한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그 순간 손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누리가 우리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마지막 인사야. 우리 잊지 말라고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누리는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라 부르기도 어려운 작고 떨리는 숨소리였지만 우리 모두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낑낑거림도 아니고 짖음도 아니었지만 분명히 사랑을 담아내는 마지막 울음이었습니다. 방 안은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그 소리에 모두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누리의 얼굴을 품에 파묻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우리 잊지 않을게. 넌 우리 가족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야. 잠시 후 누리는 마지막 힘으로 제 손등을 아주 약하게 하찼습니다. 그 혀끝의 온기가 점점 사라져가는 걸 느끼는 순간 저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고요하게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남긴 행동 주인을 바라보고 가족들에게 눈을 건네고 손을 하친 그 작별의 몸짓은 우리에게 커다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줬네. 손주는 목 놓아 울다가도 누리의 얼굴을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누리야. 나도 잊지 않을게. 누리가 마지막 순간 남긴 행동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남긴 가장 따뜻한 선물이었습니다. 생의 끝자락에서조차 우리를 바라보고 마지막 힘으로 사랑을 전한 존재. 그날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기억으로 새겨졌습니다. 누리가 마지막 숨을 내쉬던 순간 우리 집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한동안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두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저도 남편도 딸도 손주도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방 안에는 울음소리가 가득 차고 그게 아직 저는 누리의 작은 몸을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더 이상 꼬리를 흔들지 않는 그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누리야. 내가 이렇게까지 우리 곁에 있어줬는데 나는 더 잘해주지 못했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끊어졌습니다. 먹을 것을 아끼던 날,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깐 쓰다듬어주지 못했던 순간들, 아프면서도 제가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쳤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게 후회로 몰려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처음엔 반대했잖아. 데려오지 말자고. 그게 아직도 가슴에 남아. 그런데 결국 너 없었으면 우리 집은 버티지 못했을 거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평생 무뚝뚝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자 저는 다시금 눈물이 터졌습니다. 손주는 울면서도 누리의 발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누리야, 나랑 더 놀고 싶었는데 이제 어디 가는 거야? 내가 더 잘 돌봐줄 수 있었는데. 아이는 어린 마음에도 후회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누리는 내 마음 다 알 거야.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었잖아. 그러나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안에도 똑같은 후회가 차올랐습니다. 우리는 모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마음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과 후회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누리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알아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뭉칠 수 있었던 것도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다 누리 덕분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누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각자 힘들다는 이유로 더 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갈등이 깊었던 순간에도 누리가 있었기에 우리는 화해할 수 있었고 외로운 시간에도 누리가 곁에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았어.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갔네. 그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모두 다시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누리가 남겨준 사랑과 충직함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여전히 울음과 정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누리 밥그릇이 비어있는 자리가 눈에 밟혔습니다.
마당을 걸을 때마다 함께 뛰놀던 발자국이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익숙하던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리와 함께한 세월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를 더 깊이 실감했습니다. 손주는 매일 밤 자기 전에 기도를 하듯 말했습니다. 고마워, 누리야. 좋은 꿈 꾸고 있지? 그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누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없으니까 허전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덕분에 살았어. 넌 내 인생 최고의 친구였어. 말하다 보면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 안에는 감사의 마음이 더 크게 자리했습니다. 누리가 제게 준 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가족 모두가 눈물 속에서 후회하고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후회는 우리가 더 잘해주지 못한 순간들을 떠올리게 했지만 감사는 누리가 우리에게 남긴 모든 선물을 새기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깨달았습니다. 누리는 단순히 강아지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음을. 누리를 떠나보낸 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가족은 여전히 그 빈자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 마당 한쪽 누리가 늘 앉아있던 자리는 아직도 눈길이 갈 때마다 마음이 저릿합니다. 밥그릇은 치웠지만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밥을 퍼다 주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처음 버려진 강아지를 망설이며 데려왔던 날부터 누리와 함께한 열해 넘는 시간은 그저 강아지와 주인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친구였고 때로는 자식 같았으며 때로는 말없이 등을 내어주는 벗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누리는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묶어주었던 존재였습니다. 갈등으로 흔들리던 순간에도 외로움에 지쳐있던 밤에도 누리가 곁에 있었기에 우리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리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우리를 바라보고 꼬리를 흔들며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 행동 하나는 우리 가족 모두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누리를 그토록 사랑했을까? 단순히 오랫동안 함께한 강아지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누리는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았던 존재였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과 행동으로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마음, 조건 없는 충직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요. 손주는 지금도 가끔 누리 이야기를 꺼냅니다. 할머니, 누리 기억나? 내가 책 읽어주면 항상 옆에서 눈 감고 있었잖아. 그 기억 하나가 아이의 마음을 단단하게 키우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남편도 여전히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 집에 누리가 없었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버티지 못했을 거야. 이제 누리는 더 이상 우리 곁에 없지만 남겨준 흔적은 여전히 집안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웃음과 눈물, 후회와 감사, 그리고 따뜻한 여운까지. 저는 누리를 통해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생명이란 크기나 모양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이는 말없이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전하며 저는 조용히 되뇌입니다.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았던 강아지 누리. 너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 부분이었고 우리를 지켜준 가족이었다. 고맙다. 그리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